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열정으로 한마음으로 시작해보는 고향 살리기 프로젝트 지자체장에게 직접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내 고향 11시 강영석 상주시장과 함께합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상주시가 이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에 최종 선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상주시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공간혁신구역 사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도시를 새롭게 쇠퇴하는 도심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은요, 토지의 용도 제한이 폐지되고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주는 전국 16곳의 도시 중 한 곳으로 선정이 되었고 대구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상주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상주시에 생각하고 있는 사업은 상주시가 신청사 건립을 계기로 하여 신구청사 주변 약 한 2만 2천여 평을 기업의 사무소 등이 입주하는 비즈니스타운 또 일자리 연계형 공동주택 쉽게 아파트라고 하겠죠. 그다음에 문화회관 후적지나 상주 도서관을 연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개발하는 이러한 계획입니다. 예. 이것을 통해서 우리 상주시는 원도심 재생과 도시 기능을 도심으로 집중시키는 도시계획, 쉽게 말해서 압축 도시계획, 이런 것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그 내용의 하나로 통합신청사와 문화예술회관 이전 그리고 학교 시설 재배치 이런 것들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이것은 이제 우리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학교 시설 재배치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 공간혁신구역 사업의 성패는 이 대상 부지가 국공유지가 얼마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예. 상주시의 대상구역 약 2만 2천 평의 90% 이상이 국공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사유지가 있는 것 같으면 토지를 매입을 하고 하는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절차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 구역을 개발하는 것이 아주 용이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우리 상주시는 시청을 신청사를 지어서 그 옆으로 공간 이동을 준비 중이고요. 이 구역에 있는 학교와 문화예술회관이 신축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도심에 빈 공간이 생기는 이런 지역에다가 도시 재개발을 통해서 도시 기능을 살리는 그런 것입니다. 네. 이러한 도시개발 계획이 동시에 진행이 된다면은 원도심 재생 또 쇠퇴하고 있는 도심의 새로운 도시 기능을 활성화시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도심의 구조가 새롭게 재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이 도심 개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어떤 점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전국의 거의 모든 도시들의 도심이 공동화되고 원도심이 쇠퇴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인구 감소기에 과거에는 도시의 분산과 팽창이 발전 전략이었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팽창하고 분산시키는 것은 도시의 기능을 점점 약화시키게 되는 이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서는 도시를 분산 팽창하는 전략이 아니라 도시 속으로 기능을 집중시키고 압축시키는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혁신구역 사업뿐만 아니라 공간혁신구역 대상지 반경 300~400m 안에 있는 종합병원급인 적십자병원을 그 자리에서 신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이 공간혁신구역 시청에서 한 400m 거리에 상주역이 있는데 상주에 지금 KTX 철도가 놓이는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 상주역 자리에 KTX 역사가 서기 때문에 공간혁신구역을 중심으로 상주시의 주요한 기능들이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향후에는 이 구역 근처에 있는 학교들이 다시 통폐합이 되고 한다면은 여기에다가 공동주택을 짓고 또 상주경찰서를 향후에는 이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도심 안으로 주요한 기능들을 더 집중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은 한 10년쯤 뒤에 가면은 지금의 모습보다도 원도심이 더욱 활성화되고 도시의 기능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지난 6월에 그 청리 일반 산업단지가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지정으로 가져올 기대 효과는 어떤 점으로 기대하십니까? 우선 기회발전 특구라는 것이요. 네.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 우위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해서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 특구가 기회발전 특구입니다. 예. 청취자들께서는 상주 생각하시면 아마 상주는 전통적인 농업 도시로만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상주가 이런 첨단 기업들을 모을 수 있는 기회발전 특구가 되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서는 SK그룹과 협력을 해서 미래 신성장 산업인 2차 전지 음극재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을 SK그룹의 기업들을 집중시키는 그런 기회발전 특구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예. 이를 통해서 농업 일변도인 경제 구조를 2차 산업이 새로운 한 축을 만드는 그런 경제 구조로 좀 탈바꿈 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네. 된다면은 상주의 성장 동력이 새롭게 마련되고 일자리 확보를 통한 인구 유입, 인구 증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농업 도시에서 산업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일자리 창출과 인재 양성을 위해서 그럼 상주시만의 어떤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입니까? 예, 이거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네. 일자리 창출과 인재 양성은 동시에 맞물려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상주에서는 대표적으로 농업 분야에서는 전국 최대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서 스마트 농업을 보급을 하고 이곳에서 청년 농부들을 육성을 해서 스마트 농업이라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청년 농부를 양성하는 이런 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정책을 쓰고 있고요. 네. 2차 산업 분야에서는 기회발전 특구를 기반으로 해서 금년 2월에 우리 상주시가 교육발전 특구로 또 지정이 되었습니다. 상주가 교육발전 특구 전략의 주요 전략 중에 하나가 지역 산업 연계 인력 양성 대책입니다. 네. 그래서 기회발전 특구에 들어오는 2차 전지 기업의 인력을 지역에서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바로 상주공업고등학교, 상산전자고등학교, 영주에 있는 폴리텍대학, 경북대학교 상주 캠퍼스의 관련 학과에서 관련 학문을 연계해서 예. 기능 인력과 연구 인력을 양성해서 일자리 창출과 인력 양성을 동시에 이루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반 위에 이렇게 유입된 인구가 정착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상주시에 머물면서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인구 증가를 위한 상주만의 또 정책이 있다면 소개를 해 주시죠. 인구 증가가 지상 과제이긴 합니다만은 네. 지금 시대가 저출생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숫자로서의 인구 증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고령화율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낮출 것인가, 출생아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또 지역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출산율이 더 높아질 수 없을까, 네.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대책을 세워서 인구를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것이 저는 현실적인 인구 증가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상주는 기본적으로 이런 출산과 육아 정주 환경을 어떻게 더 나았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상주형 돌봄 체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군만 산부인과를 유지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어린이집에서 체계적인 유아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돌봄 체계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함께 넓음 학교를 늘리고 마을 학교를 만들고 또 어린이 유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확충해 나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상주형 공교육 지원 체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주형 공교육 지원 체계요? 상주시가 지역의 교육을 지원하는 공교육 지원 체계를 만들고 어떤 있습니다. 방법입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교육 발전 특구로 선정되는데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학교의 정규 교육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뭐 이런 분야도 있습니다만은 초중 고등학생들이 방과 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미래교육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여가 활동, 취미 활동, 장래 자기 희망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네. 이런 지원을 지금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새로운 건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공간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뭐 성인들에게 있어서도 좋은 정주 환경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성주는 네. 평생 학습 도시로서 기능을 지금 강화하고 있고요. 이 또 고령화된 인력들을 위한 노인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노인 돌봄에 대한 접근을 시작하는데 뭐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는 뭐 시니어 복합센터라는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네. 뭐 지원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주시에 또 축제도 참 많더라고요. 예. 세계 모자 축제 페스티벌 예. 다음 달에 곧 열린다고 들었는데 모자 축제는 정말 좀 낯섭니다. 아직까지는. 좀 이색적이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열렸나요? 작년에 제1회 세계 상주 모자 페스티벌을 했는데 뭐 앵커님 말씀처럼 상주가 왜 모자 축제를 하느냐고 그런 걱정하는 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감으로써 그것을 선점함으로써 그것이 우리 상주 것이 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전국의 축제들이 비슷비슷한 축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막 그렇게 하면은 경쟁력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 모자를 선택한 것은 이렇습니다. 모자는 의복의 일종, 복식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주는 전통적으로 명주의 고장이고 상주에는 한복진흥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역사적으로 조선을 외국인들은 모자의 나라 조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가 우리 국민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기능 상징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예.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모자를 사용하지 않는 민족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자의 역할이 신분의 상징이고 어떤 안전의 보장 기구이고 또 패션의 상징이고 예.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전 인류에게 어떤 공통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모자를 소재로 하면은 세계 모든 인류가 한바탕 축제장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세계 모자 축제에는 각국의 다양한 모자들을 볼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네. 뭐 이번 2회 축제에서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이 모자 축제 퍼레이드라는 것을 전야제로 지금 뭐 만들어서 이번에 하려고 하고요. 네. 모자 축제의 대표적인 프로그램도 보면은 뭐 세계 모자 전시관이라든지 모자를 주제로 하는 판타지 쇼, 세계 전통 모자 패션 쇼, 네. 또 뭐 전통 모자 댄스 경연대회라든지 막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금 당장은 세계인이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그렇게 만들어 갈 생각이고요. 네. 금년 2회 축제에 주한 외교 사절 14개 국가에서 상주 모자 축제에 참여를 합니다. 궁금하네요. 어떤 모자들을 갖고 올지. 오시고 네. 각국의 대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주 모자 축제에 네. 각국을 대표해서 14개 나라가 축제장에 참여해 주시는 것만으로 해도 네. 세계로 나가기 위한 저는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복의 도시이자 또 세계 모자 페스티벌이 열리는 상주시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만화 도시로도 또 입지를 다지고 있다면서요. 만화하고 또 상주가 관련이 있나 봅니다. 상주가 좀 엉뚱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지요. 네. 만화도시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이렇습니다. 상주가 최근에 상주 시립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이 도서관을 어떤 도서관을 만들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생각하면은 도서관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무엇인가 채우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뭐 현대에는 그런 기능을 하는 도서관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시민들에게는 좀 더 도서관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휴식을 줄 수 있는 예. 이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발상에서 책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꺼운 이론서를 보는 것보다는 네. 쉽게 볼 수 있는 만화책을 보는 것이 훨씬 즐겁지 않겠나. 만화 도서관은 즐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모이는 그래 그런 우리 곳이겠네요. 상주 도서관의 모토가 그렇습니다. 네. 공부할 사람 오지 마시고 놀 사람만 오세요. 아유 가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지영님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시민 여러분 며칠 사이에 계절이 확 바뀌었습니다.
늘 여름이고 폭염에 시달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을은 늘 풍요로울 줄만 알았는데 한여름 폭염의 상처가 지금 너무 큽니다. 우리 농촌의 폭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가 지금 드러나고 있고 시민들 생활 또한 대단히 팍팍한 그런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것이 늘 그런 어려움이 반복되면서 극복해 나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다 같이 힘을 내시고 우리 상주시에서는 우리 시민들 삶이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더 집중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민 여러분 힘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공간 혁신과 함께 다양한 매력을 발산하는 상주시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영석 상주시장이었습니다.